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주 유명한 무기, 또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무기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라겠습니다. 이야, 이런 것도 있구나. 이야, 독일 정말 참 기상천외했네. 정말 또 대단했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유인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BA349 나터 알려드리겠는데요. 세계 최초의 지대공 미사일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지금 뭐 앨런 머스크, 그 테슬라 자동차 만든 천재죠.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 X라고 재활용 로켓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액체 로켓을 쏘아 올려서 위성을 올려 보내고, 그걸 이제 다시 바다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수거해서 재활용 쓰고 이러는데, 그 앨런 머스크가 아마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정말 뭐 100년을 앞서간 그런 독일이었어요. 자, 몰려드는 연합군 폭격기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독일입니다. 1943년이죠.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처음에 영국하고 프랑스를 깨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서쪽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소련하고는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프랑스를 먹고, 영국도 좀 뭐 기진맥진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욕심을 내서 소련을 이제 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련하고 그 전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 미국이 또 참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서쪽 전황이 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미국의 B-17 폭격기 이런 것들이, 미국이 이제 대규모로 영국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영국에서부터 이제 출격을 해서 독일의 공업지대를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공업지대에서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이러니까 공업지대를 때리면 후속 군수 지원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늘의 전투는 뭐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없다 하더라도 바로 한 달 후의 전투에는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처럼 뭐 전쟁 3일, 일주일 이렇게 하면 공업지대 때릴 이유가 없지만, 이때는 뭐 아주 장기적으로 전쟁을 생각했기 때문에 후속 군수 지원 이 맷집을 없애기 위해서 공업지대를 이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만 뜨면 폭격기들이 날아와서 공업지대 때리니까, 아우, 히틀러가 정말 진짜 노이로제 걸리겠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공업지대를 보호해야 되는데. 미국의 물량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당시 이제 여기 독일의 BF109 메서스미트 전투기 만드는 라인인데요. 야, 그 물량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겠다고? 크크. 야, 전쟁은 물량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독일이 2차 대전 전 기간 동안 만들었던 항공기, 그러니까 뭐 전투기 폭격기 다 해서 한 7, 8만 대 돼요. 그런데 미국은 독일보다 훨씬 전쟁을 짧게 했으면서도 미국은 30만 대 이상의 항공기를 만들었으니까 이 물량면에 있어서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미국 본토에서 물량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뭐 누가 와서 폭격을 할 수가 없죠.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독일이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미국의 이 군수물자가 대서양을 건너오는 것을 이제 중간에서 잠수함으로 격침시키는 것, 이거밖에 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미국이 또 이제 호위 항모를 만들어서 그 잠수함까지도 잡아내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물량이 마구마구 이제 유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업지대 살려야 되는데 어떡하냐, 안 그래도 물량도 딸리는데, 그러고 있던 중에 연합군 폭격기 대군을 막아낼 신무기가 필요합니다. 1943년에 에리 바햄님이 헤르만 괴링 원수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아주 뭐 자신으로서는 유능한 기술자였어요. 원수각하, 요즘 재난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불철주야 조국을 위해 일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제 이러면서 괴링이, 야, 뭐야, 바빠 죽겠는데 너 누군데 날 부른 거냐, 건방지게. 그래서 이제 저는 바덴뷰르텐베르크에서 항공기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제가 원수각하 그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묘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괴링이, 그래, 들어보고 헛소리 하는 거면 죽는다, 뭔데 말해봐. 그래서 이제 이 바햄이 재사용 가능한 로켓 엔진 앞에 목재로 주입과 캐노피를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기관포, 로켓을 달아서 폭격기들을 아작내는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비행장도 필요 없고요. 알루미늄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괴링이, 야, 이거 천재인데? 그래, 내가 한번 밀어줄 테니까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됐어요. 이제 영국의 몽고메리가
북아프리카, 이집트로 들어가가지고 북아프리카를 이제 장악하고 있던 독일군을 깨버렸죠. 그 롬메를 박살을 내고 그렇게 해서 북아프리카 전역을 영국이 먹어버리니까 이 철강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이제 바로 그 생산을 하는데 알루미늄은 아프리카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영국이 북아프리카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 알루미늄이 들어오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행기를 만들고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미사일 만들고 하려면은 알루미늄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알루미늄이 부족하죠. 전투기 만들 알루미늄도 없어 죽겠는데 뭐 이런 신무기 보장도 안 된 신무기를 만드는데 알루미늄을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중한 알루미늄을.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보급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 기술자가 찾아와서 알루미늄 얼마 안 들고요. 또 그나마 그것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요, 나무로 만들면 돼요. 우리 독일에 나무는 많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공군 총사령관인 이 괴링 원수가 야, 그거 좋은데 알루미늄 얼마 안 든다고? 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재사용한다고? 뭐 이렇게 끝내주는 아이디어가 있어. 한번 만들어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상의 전환으로 세계 최초의 유인 지대공 미사일이 구상이 됐고 1년여 만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 개념도가 이제 이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캐노피가 있고 여기 조종석이죠. 조종석 뒷부분부터는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그리고 조종석 앞부분부터는 목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사용 가능한 액체 연료 로켓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 이제 추진력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보조 로켓을 조그만 보조 로켓을 여기다가 두 개 해서 양쪽에 4개를 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요. 조그만 날개를 달았고 여기까지는 알루미늄이에요. 그런데 앞에 조종석 그리고 무장 여기는 전부 목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앞에 무장 장착 부분에 이제 지금은 전투기 앞에 주둥이에 이제 레이더가 들어가고 레이돔이라고 하죠. 이제 그렇지만은 여기는 개념상 날개에다가 이걸 달지 않고 여기다가 73mm 로켓 24발 또는 55mm 로켓 33발 또는 30mm 기관포 2문을 달았어요. 그래서 확 로켓으로 확 올라가가지고 이제 적 항공기가 오면은 적 폭격기가 오면은 로켓으로 쫙 치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자세를 잡고 이 73mm 로켓을 쫙 쏘는 거예요. 24발을. 그렇게 해서 이제 확산탄으로 그냥 깨트려버리는 이제 이런 방식이고 그리고 나서 쏘고 나서 이제 무장을 다 쓰고 나면은 자기는 이제 낙하산으로 뛰어내리고 그리고 그 로켓도 연료를 다 했기 때문에 엔진이 없죠. 그냥 연료 추진제가 다 했으니까 이제 자유 낙하를 하죠. 이때 이제 또 낙하산이 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유 낙하하는 것을 조종사도 자기가 알아서 살아오고 그리고 로켓은 이제 수거해오고 그래서 재사용하고 이제 이런 개념을 만든 거예요. 이야, 이거 천재인데 최고인데 빨리 만들어 이제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단 한 대로 폭격기 편대 박살이 가능한 국가 지도부의 관심을 모은 BA349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앞에 73mm 로켓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길이는 6m고요. 폭은 날개는 이제 작으니까 폭은 4m입니다. 액체 연료 로켓 한 기가 들어가고 최대 속도는 시속 1000km입니다. 항속 거리는 60km, 상승 고도는 12km, 12,000m예요. 그러니까 항속 거리 60km, 즉 요즘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정도 수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개념은 이제 공업지대를 지켜야 되니까 공업지대 주변에 이 로켓 발사대를 대량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 치면 공업지대 주변에 중요 시설 주변에 있는 지대공 미사일 기지가 되겠죠. 그렇게 딱 해놓고 적 폭격기가 온다. 그러면 이제 이 로켓을 팍 쏘는 겁니다. 이제 조종사가 탑승을 해서 쏘고는 어차피 뭐 당시에 폭격기들이 12km 이상은 날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적 폭격기보다 훨씬 올라가서 그래서 다운하면서 내려오면서 이제 자세를 잡고 쏘고 다 쏘고 나면 낙하산 타고 떨어지고 자기는 이제 탈출해서 또 낙하산 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덩치도 작죠. 6m밖에 안 되니까 알루미늄 얼마 안 들어가고 그나마 그것도 재활용할 수 있고 앞은 재활용할 수 없는 이 부분은 그냥 목재니까 부서져도 괜찮고 또 만들면 되니까 이제 이러니까 가격 얼마 안 하고 이야 좋아 빨리 만들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1945년 3월 1일.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발사 실험을 합니다. 첫 발사 실험을 해요. 쫙 쏩니다. 그래서 와 올라갔어요. 근데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추락해? 쫙 올라갔는데 12km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비행을 하지 않고 그냥 쑥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뭐야? 어떻게 된 일이야? 가서 보니까 세상에 조종사가 없는 겁니다. 음속을 이기지 못한 나무예요. 캐노피 이탈과 동시에 조종사가 실신했어요. 이 조종사는 공식적으로 인류 최초로 음속을 돌파한 조종사예요. 물론 자기 의지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음속을 돌파하고 나서 인터뷰는 할 수 없었어요. 왜? 돌파하자마자 죽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제 쏘았습니다. 쏘았는데 문제는 이 캐노피가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결속력이 어떻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적당하게 이제 유리를 막아놓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쏘아 올렸는데, 이 로켓 추진제 거기다 보조 로켓까지 달아가지고 쫙 올라가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도중에 진동이 어마어마하게 있겠죠. 확 올라가는데 캐노피가 떨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캐노피가 떨어져 나가니까 이 저항을 조종사가 그대로 다 받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기절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올라가서 자세를 잡고 내려와야 되는데, 자세를 잡고 내려오는데 음속을 돌파해버린 것이죠. 이제 가속에 붙어가지고 그때 이제 완전히 그냥 사망을 해버린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리고는 자세를 못 잡았으니까 그대로 낙하를, 조종사가 이제 기절해버렸으니까 그대로 이제 자유 낙하해버리고 끝나버렸어요. 가보니까 야, 캐노피가 날아갔어. 야, 이거 뚜껑 너무 쉽게 열리는데요. 안 돼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야, 스톱. 이거 다시 어떻게 손보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가 1945년 3월 아닙니까? 2달 후에 독일이 항복하고 말았죠. 그래서 비스의 속도로 취소된 사업이에요. 결국 모든 기체는 항복 후에 노획해가지고 미국이 다 노획했어요. 그리고는 박물관으로 보냈어요. 가격이 싸니까 이 시제품도 여러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확 수고해가지고 그걸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이 박물관, 저 박물관, 저 박물관 막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으니까 그래, 서독 니들도 한 개 해라 해서 서독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박물관에 있는 모습인데, 야, 참 잘하면 대박이었을 텐데 할 수 했었던 유인 지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재활용 그것도. 그래서 아마 앨런 머스크가 지금 스페이스X 설립해가지고 재활용 우주로켓, 인공위성 발사하는 우주로켓 회사 설립한 게 바로 이거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을지 않을까 생각하는, 정말 독일 참 희한하죠. 자, 오늘은 아주 희한한 무기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